전북 28번째 코로나19 확진자가 고창에서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할 검체 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근 도내 확진자가 증가하자 전북도는 집단 감염 위험시설에 방역관리자를 지정해 관리하는 행정조치를 내렸습니다. 방역관리자 지정 대상은 유흥시설과 종교시설과 같이 모임이 수시로 열리는 시설입니다. 김제시의회가 후반기 원구성을 못한 채 또 파행을 빚었습니다. 다시 진행된 의장단 선거는 시의원들 문제에 대한 성토장으로 변했습니다. 이환주 남원시장이 민주당 남원 임실 순창 지역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았습니다. 민주당은 조직 강화 특위를 열어 이 시장을 선임했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북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전북입니다. 고창군에서 전북도 28번째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는데요. 일각에서는 검체 검사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진철 기자입니다. 전북도 28번째 코로나19 확진자 A씨는 지난달 28일 일요일 광주 교회에 약 6시간 정도 머물렀습니다. 다음 날인 29일에는 거주지인 고창으로 돌아왔고 오후에는 정읍교도소 퇴임식에 참석했습니다. 이후 개인 질병 진료를 위해 광주에 들렸던 A씨에게 30일 오후부터 두통과 고열, 몸살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인 지난 2일 A씨는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어젯밤인 저녁 9시 20분경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 결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양성으로 확정 판정을 받았습니다. 보건당국은 A씨가 광주 교회에서 감염됐다는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A씨와 동선이 겹친 접촉자는 예배에 참석한 교회 신도 400여 명과 정읍교도소 퇴임식 행사 참석자 30여 명 등 수백 명으로 추정됩니다. 대응 매뉴얼에 따라서 철저한 방역 소독, 지역사회 전파 방지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울력과 협조가 필요한 때입니다. 이 가운데 A씨를 진료한 공중보건의의 대응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A씨가 보건지소를 찾은 건 지난 1일. 광주 방문 이력과 두통과 발열 증상 등을 말했지만 공중보건의는 감기약을 지어주며 증상이 지속된다면 다음날 선별진료소를 찾아가라고 답했습니다. A씨는 결국 다음날 오전이 돼서야 검체 검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고창은 청정 지역이고 그래서 이제 감기다 생각하고 선생님 하루 분 처방을 해서 드시고 열이 안 떨어지면 하루 정도 있다가 집으로 바로 가시고 다음날 보건소로 가서 해갖고 열이 이제 37도, 7도 돼서 이리로 오신 거예요. A씨는 현재 원광대학교 병원 격리치료실에 입원 중입니다. 보건당국은 A씨의 휴대전화 GPS와 카드 사용 내역 등을 통해 추가 접촉자가 있는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진철입니다. 전북도가 집단 감염 위험시설은 방역관리자를 지정해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대상은 유흥시설과 종교시설, 사회복지시설 등 50개 업종이며 각종 회의와 모임이 수시로 열리는 시설도 포함됐습니다. 방역관리자는 코로나19 예방 지침을 철저히 시행하도록 안내하고 이를 점검사항 준수 여부를 기록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관리자 지정은 계도 기간을 거쳐 오는 13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합니다. 불륜설과 의장단 선거당의 추태로 전국적인 망신을 샀던 김제시 의회가 또 문제입니다. 후반기 원구성을 위한 회의가 이틀 만에 다시 열렸지만 또 파행을 빚은 건데요. 두 번째 진행된 의장단 선거는 시의원들 문제에 대한 성토장으로 변했습니다. 분노한 시민들의 항의가 거셉니다. 취재 정명기 기자입니다. 후반기 의장단 선출을 포함한 원구성을 위해 김제시 의원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지금부터 제8대 김제시 후반기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선거를 위한 제239회 임시를 시작하겠습니다. 부적절한 관계 논란으로 파문을 빚는 여성 의원도 또다시 투표에 나섰습니다. 의원님, 잠깐 회장을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회장 안 합니다. 이를 지켜보던 방청객들은 즉각 사퇴를 촉구합니다.
한동훈 퇴장하라! 퇴장하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임시 의장은 의장단 선출에 앞서 선행 조건을 제안했습니다. 불륜 논란에 휩싸인 의원들을 제외하고 투표하거나 윤리특별위원회 징계 절차가 끝나면 선출하자는 겁니다. 두 의원을 참여시키지 않고 투표를 진행할 것인지 이 세 가지를 안을 의원님들께 제안드립니다. 반면 의장단 선출을 더 미뤄서는 안 된다는 무소속 의원들의 의견이 잇따랐지만 결국 원구성은 무기한 연기되고 말았습니다. 앞으로 시간을 두고 좋은 방안을 찾기 위해서 무기한 사면을 선포합니다. 의장님 잠깐만요. 의장님. 의장단 선출이 거듭 파행을 빚는 이유 가운데 하나로 민주당 의원들 간 자리 다툼도 논란인 상황. 이 사태를 누가 만들었어요? 누가 만들고 누가? 나보고 지금 나한테 하겠는데? 그렇죠. 왜? 시위회 앞에서는 회의 전후로 피켓 시위가 이어졌고 방청석을 가득 메운 시민들은 회의 내내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김재시 의원은 거듭나 한골 탈퇴할 것을 저는 강력히 요구합니다. 동료 의원끼리 부적절한 관계부터 의원들의 자리 다툼 논란까지 시의회가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이환주 남원시장이 민주당 남원 임실 순창 지역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았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2일 조직 강화 특위를 열어 이 시장을 선임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민주당에서는 박희승 전 지역위원장과 이강래 전 의원이 응모했지만 총선 갈등 문제 등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정이 난 것으로 보입니다. 부안군 위도에 사는 여성 응급 환자가 육지에 있는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습니다. 부안해양경찰서는 지난 2일 목에서 피가 멈추지 않는 68살 A씨를 연안 구조정으로 이송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종합병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보건의 소견에 따라 안전하게 옮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3억 년 전 고생대 모습을 그대로 간직해 살아있는 화석으로도 불리는 긴꼬리 투구새우가 정읍에서 발견됐습니다. 정읍시는 고부면 신중리 일대 논에서 긴꼬리 투구새우가 서식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긴꼬리 투구새우는 머리에 둥근 투구를 쓴 것 같은 모습으로 꼬리는 가늘게 두 갈래로 뻗어 있는 갑각류입니다. 청정 지역에서만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한때는 개체수가 급감해 멸종위기 야생동물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순창군이 어린이들이 과학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합니다. 순창읍 고추장 민속마을에 들어설 예정인 발효과학 놀이터 띄움에서는 아날로그와 디지털이 조화된 디지로그 방식의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또 발효 관련 연구원과 함께 과학 실험을 진행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체험도 할 수 있습니다. 미래의 주인공인 우리 아이들이 다양한 과학 체험을 통해서 창의적인 4차 산업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제교육지원청과 한국폴리텍대학 김제캠퍼스가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두 기관은 지난 2일 교육협력 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맺었습니다. 정대주 교육장과 박상호 학장 등은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창의적 인재를 길러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확인했습니다. 신문브리핑 먼저 전북일보 기사입니다.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허술한 검사 체계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전북 26번째 코로나19 확진자인 65세 여성 A씨가 지난달 21일 익산보건소 측에 자신이 대전 74번 환자의 접촉자임을 미리 밝히고 코로나19 검사를 요청했지만 무증상을 이유로 발걸음을 돌린 뒤 6일이 지나고 나서야 양성 판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A씨는 자신이 74번 환자의 접촉자임을 보건소 직원에게 알렸고 같은 날 익산보건소를 방문해 공중보건의사에게 진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담당 의사는 A씨가 16일에서 18일 언니의 장례식을 치르다 몸이 쇠약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여기에 대전 서구보건소가 대전 74번 확진 환자 말만 믿고 A씨를 접촉자가 아니라고 익산보건소에 전하면서 상황이 더욱 꼬이게 됐습니다. 보건소 방문 후에도 지속적으로 몸 상태가 악화되고 있던 A씨는 23일 일반 병원 내과를 방문해 투약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상태가 빠르게 나빠지자 25일 다른 내과를 방문했고 담당 의사가 증상이 심상치 않다. 코로나19 같으니 빨리 다시 보건소로 찾아가라고 한 뒤 다시 보건소로 방문해 가까스로 검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익산시는 26번 환자가 처음으로 보건소를 방문한 21일은 공교롭게 전국 24번째 확진 환자가 발생한 날이라 시민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대전 확진 환자와 접촉한 사실이 명확하지 않은 A씨를 꼼꼼히 살피지 못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코로나19 진단 검사 기준을 더 포괄적으로 적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다음은 전북 도민일보 기사 살펴봅니다. 전북도가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추진하는 상수도 분야 3대 사업이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일 도에 따르면 매년 약 300억 원 사업비를 투입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을 추진한 결과 전국 도 단위에서 가장 높은 88.1%의 농어촌 지역 보급률을 나타냈습니다. 도내 전체 상수도 보급률 또한 전국 평균보다 높습니다. 도 단위로는 경기도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입니다. 이와 함께 도는 오는 2025년까지 958억 원을 추가 투자해 농어촌 지역 상수도 보급률을 95%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올해 상반기에 상수관로 74.1km를 매설해 25개 마을 1,634가구에 추가로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해 나갈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남원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실직자를 위해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첫 확진자 발생일을 전후로 현재 실직 상태인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입니다. 시는 최대 3개월 동안 1인당 월 50만 원의 모바일 남원사랑 상품권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해서 맞춤형 지원 정책을 추진하여 청년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정읍시가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예방에 나섭니다. 시는 지역 내 공공시설과 공동주택 단지 등에 설치된 승강기에 항균 필름을 부착했습니다. 이번에 부착하는 항균 필름은 바이러스와 박테리아의 서식을 어렵게 하는 금속인 구리 성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시는 승강기 안팎의 버튼에 항균 필름을 부착함으로써 간접 접촉에 의한 교차 감염을 차단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날씨와 생활입니다. 토요일 전북 지역은 가끔 구름 많겠는데요. 전국 대기순환이 원활해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토요일 아침 최저 기온은 16도, 낮 최고 기온은 28도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임실 16도, 순창 정읍은 17도, 김제, 부안, 남원과 고창은 18도로 예보됐습니다. 한낮 기온은 김제, 부안, 임실과 정읍, 고창은 27도, 남원, 순창은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음으로 생활지수입니다. 토요일 전북 지역은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빨래는 자연 건조하시고요. 세차는 급하지 않으면 다음으로 미루시는 게 낫겠습니다. 자외선은 강한 편입니다. 야외에서 보내는 시간 너무 길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간 날씨 살펴봅니다. 이번 주간에는 화창한 날을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일요일과 월요일에는 구름이 많겠고 화요일부터는 비가 이어지겠는데요. 다만 대기가 불안정해 날씨 변화가 크니까요.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 계속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바다 날씨 살펴봅니다. 토요일 전북 북부 해상과 전북 남부 해상은 종일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도 전북 북부와 남부 해상 0.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북,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